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의료 사태, 의과대학 정원 이 문제는 이미 이제 물꼬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흘러가면서 결국 이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런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지만, 그 이전까지 정부의 입장이 워낙 이렇게 완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슬리거나 또 어느 정도 멈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펼칠 때도 좀 치밀하고 꼼꼼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좀 더 데이터라든지 과거 선례 바탕을 둬 가지고 치밀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죠. 특히 이제 사기업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공공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금 갖고 쓰는 거니까 경쟁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이제 일천한 그런 상태죠. 지금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 이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제 같은 사람은 의료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의 구조 전환, 이 소위 구조 전환, 구조 조정 이런 것은 현실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죠. 국가가 재난적 위기나 특정 산업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산업의 틀을 바꾸는 아주 과격한 조치가 구조 조정 혹은 구조 전환인 거죠. 이제 의료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6대 그런 대학병원을 포함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모두 다 중증 질환으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일반 병동을 축소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큰 실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 종병 구조 전환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반 환자를 큰 병원들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전의 양면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전문의 중심 병원, 그것이 바로 상급 종합 병원 중증 질환 중심의 구조 전환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상급 종합병원들이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 재정 의존도 가운데서 일반 환자의 재정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반 병실을 줄이고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아마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빅5처럼 이렇게 규모가 좀 큰 데는 크게 타격을 안 받겠지만, 이런 구조 전환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런 부실화라든지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의료 분야를 잘 모르지만 제3의 관찰자, 경제 문제나 경영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도 병원 경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저거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좀 잘못 꿰인 다음에, 첫 단추가 잘못 꿰었으면은 첫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반듯하게 여러분들 단추를 꿰기 시작하면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깬 거를 계속해서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의 중심 병원, 상급 종합병원, 중증 질환 중심의 구조 전환까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된 거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신경과학회 추계 학술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대 서울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그런 송태진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 주제 발표를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의 구조 전환 문제, 전문의 중심 병원의 전환의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송태진 이대 서울병원 교수의 주장 가운데서 몇 부분을 제가 아주 이렇게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 서울병원이 처음에 개원했을 때 굉장히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전공의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우리는 나아가겠다. 예. 그 여러분들 발산역 주변에 이대 서울병원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최신식으로 여러분들 지은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막상 전문의 병원을 운영을 해보니까 전문의의 인건비가 전공의하고 전문의를 함께 여러분들 돌리던 체제에 비해서 3배 정도 여러분들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병원 현실에서 그리고 턱없이 낮은 그런 수가 체제 하에서 도저히 전문의 중심 병원을 꾸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 그게 일종의 이제 부분적인 실험을 이미 한국 사회가 한 겁니다. 일종의 파일럿 스타디를 이대 서울병원이 개원할 때 전문의 중심 병원을 실천을 해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필수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수가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의대 정원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한국에서 전공의 배출 인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그러니까 빅5 이 병원들, 큰 병원들은 전문의 수급에 크게 애로가 없겠지만 나머지 상급 종합병원들은 전문의를 이렇게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랍니다. 전공의 자체가 현저하게 여러분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것은 뭐 거의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전문의가 여러분들 공급이 줄어들고 또 필수과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이런 전문의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전문의 중심 병원은 실패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마찬가지로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그런 프로젝트도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 놓으니까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을 풀고 새로 깨게 되면 문제가 별로 크지 않을 건데, 이제 그 첫 단추가 잘못 깬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슨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무리하게 틀을 바꾸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정돈된 그런 병원의 틀을 재정적으로 일반 환자들이 크게 상급종합병원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환자의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을 퍼부어야 여러분들 그 문제를 국가가 세금으로 다 정상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좀 사회가 차분하게 이거를 좀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례에 기반을 둔, 논리에 기반을 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건데, 의대 정원 조정 문제뿐만 아니고 의료계 자체가 이번에 많이 내상도 입고 외상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결정해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가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